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농업재보험 법령 모의고사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은요, 재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자, 해자은 업재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8조 1항에 따른 중앙수산업 어촌정책 심의를 거쳐서 재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매년 요게 틀렸죠? 예, 5년마다 그쵸? 5년마다 해야 되는데 요게 틀렸습니다. 자, 27번은요, 농업재보험 심의회. 이것도 이제 매년 한 문제 출제되죠? 자,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인데 제한했으니까 이건 틀렸고요. 2번은 심의의 심의사항을 검토 조정하고 심의의 심의를 보조하기 위해서 심의의 농작물, 임산물, 가축재보험 분과위원회와 농업안전보험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거는 이제 법 규정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맞고요. 3번은 어디가 틀렸나 볼까요? 심의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맞죠? 예.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이 아니고 뭐죠?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예. 법 규정 공법은요. 무조건 넣고 법 규정의 내용하고 똑같으면 맞는 지문이 되겠고 뭐 좀 변형돼 있으면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심의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안다? 이것도 틀렸죠. 예. 그 차관이 하는 거는 위원장 그거 하나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뭐죠? 예, 농장이 다 하는 겁니다. 장관이죠? 예, 요게 틀렸습니다. 자, 28번은요. 농업재보험 보험 목적물 및 보상의 범위에 관한 것에 대해서 물었네요.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보험 목적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율성 및 허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조에 따른 농업재보험 심의 또는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8조에 따른 중앙수산업 어촌정책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차관은 그냥 위원장 빼놓고 하는 거 없습니다. 나머지 다 장관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법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이렇게 주체를 바꿔서 놓는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번은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 범위는 재해 발생의 빈도라든지 피해 정도라 주관적인 손해평가 방법을 하는 게 아니죠. 객관적, 손해평가는 객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틀렸고요. 3번은 정부는 보험 목적물의 범위와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아주 좋은 내용이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3번은 맞고요. 4번은 어디가 틀렸나 볼까요?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맞고 축산업은 맞는데 수산업이 틀렸죠. 양식수산업, 그죠? 양식에 관계되는 것만 현재 그 운영을 합니다. 일반 수산업에 관계되는 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요 양식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법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우리가 공부한 내용하고 조금 변형됐으면 틀린 지문이다.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신설법조항이죠. 그래서 금년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요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가 주로 어떤 거겠습니까? 그렇죠.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뭐 되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반드시 뭡니까? 그 공지를 해야 되겠고 그 의견을 뭡니까? 청취를 들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딱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가입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의무가 확대되고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됐죠? 예, 이런 것은 반드시 대통령이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라고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재보험 사업자의 권리가 축소되고 의무가 확대되고 이거는 뭐요? 계약자한테는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뭡니까? 따로 뭐 공고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여러분께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문제도 아마 여기 신설법조항이지만 제가 이렇게 만든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쉽게 우리가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보면 보험 상품을 폐지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폐지하면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거나 또 4번도 보면 보험 상품 기존 보험료율보다 높은 보험료율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됐죠. 이런 것들은 다들 뭐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30번은 손해평가인. 이것도 계속 한 문제씩 출제되죠. 예, 위촉대리선 자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랬습니다. 5년 이상 경작해야 되는데 6년 이상이니까 당연하게 그 자격을 넘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되겠고요. 교원은 몇 년이죠? 5년이죠. 예, 교원 5년.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보험공제 관련 업무는 3년 이상이 되죠. 그렇죠? 예. 틀렸고요. 요거는 이제 그 손해평가 업무는 그 대신 몇 년요? 2년. 요거는 맞네요. 그쵸? 예. 그리고 학계에서 농작물 재배 관련 학을 전공하고 그 뭡니까 학사 학위자는 몇 년요? 5년. 기본 5년입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손해평가인 되는 것도. 그래서 맞는 것은 가하고 라. 요게 되겠네요. 31번. 공법은 그래도 뭐 특별하게 제가 따로 설명하고 뭐 법 규정을 임의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리고 하는 게 없으니까 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했습니다. 자, 1번은 농장은 손해평가사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부적절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6개월 여기 틀렸죠? 예, 손해평가에는 6개월 이내를 업무 정지할 수 있지만 손해평가사는 1년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바꿔놨네요. 자, 2번은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보보호와 위반하여 1회 위반 시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대부분 이 6개월 이내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은 좀 이렇게 좀 큰 잘못을 했을 때 6개월 이내 된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자,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계약자한테 금품이나 향후 지원받았어요. 아주 잘못했죠? 예, 이런 경우도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처분입니다. 그렇죠? 여기 틀렸고요. 손해평가요령을 준수하지 않고 손해평가했다. 이것을 근데 손해평가요령을 준수하지 않고 손해평가했는지 안 했는지를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경고처분밖에 못 내립니다. 그렇죠? 예, 다음부터 이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경고만 하는 거지 업무정지 절대로 못 내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내용도 여기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것이 나오더라도 읽어봐 보면 쉽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32번은 보험금 수급권. 최근에 이게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자,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재보험 가입자가 재보험에 가입된 보험 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보험에 대해서 요거 공부했죠? 예, 추정인데 본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그렇죠? 자, 2번은 보험 목적물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죠. 예, 담보로 제공된 경우는 압류할 수 있다. 이거 많이 출제되고 있죠. 3번은 농작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할 목적으로 할 때는 뭐죠? 전액을 압류를 못합니다. 그렇죠? 예. 재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이니까 당연히 보험금으로 다시 뭡니까 그 농작물을 재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압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액입니다. 4번은 보험금수 예금 중 대충 잭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이거 맞죠? 예, 그래갖고 이제 직접 소요되는 것은 전액, 나머지 보험금에 대해서는 2분의 1 이렇게 이제 그 법 규정이 나와 있었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농업재보험법은 상법보험법보다 훨씬 쉽습니다. 지문 읽어봐 보면. 자,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갈로에 들어갈 내용 중 옳은 것은 어떤 건가요? 했습니다. 뭐뭐는 재보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모집, 손해평가 등에서 재보험의 업무에 뭐를 대통령이 위탁할 수 있다. 누구겠어요? 재보험 사업자. 그죠? 사업자가 원래 이제 보험 모집도 해야 되고 손해평가도 해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모집은 다른 어떤 그 일정한 그 사람들한테 위탁하고 손해평가도 일정한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보험 사업자고 여기는 업무에 전부를 위탁하면 안 되겠죠. 예, 전부를 다 해버리면 큰일 나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복귀전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된 거고요. 농업재보험상 재정지원, 재정지원도 매년 출제가 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계약자한테는 그리고 이제 보험 사업자한테는 사업비에 전부를 지원해주도록 지금 이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재정지원인 겁니다. 이렇게 지원해주니까 그걸 갖고 뭐라고 한다?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거는 알아야 되겠죠.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보험 사업자의 재보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뭐죠? 여기서 뭐가 틀렸나요?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공법이 조금 공부하기 어려운 것이 법 규정이 조금 한 개라도 이렇게 다르게 돼 있으면 틀린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또 출제하지 않으면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요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거 벌써 한 개 찾았고요. 자, 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보험료의 일부를 재보험 가입자한테 뭡니까? 지급합니까? 아니죠. 예, 재보험 사업자한테, 그죠? 예, 지원은 재보험 가입자한테 지원을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보험료를 누구한테 줍니까? 사업자한테 줘야 되죠. 그죠? 에너지농협 손해보험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두 개가 틀렸네요. 3번은 풍수의 지진 재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의 목적을 대상으로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는 정부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법규정 그대로네요. 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요 두 개, 요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보험 사업. 예, 재보험 사업도 한 두 문제 정도가 꾸준하게 출제됩니다. 재보험 사업에 관련되는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정부는 재보험에 관한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다. 그죠? 복귀전 그대로 맞고요. 농장 또는 회장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보험 사업자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것도 이제 복귀전 그대로 돼 있죠. 예, 맞고요. 농장 또는 회장 은 재보험사 업무의 일부를 농업정책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거는 뭐가 틀렸죠? 그렇죠. 여기 지금 현재 그 재보험 약정 체결은 각각 뭡니까? 농작물 재보험은 농림축산부 장관하고 재보험 약정을 체결해야 될 거고 양식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장관한테 재보험 약정을 체결해야 되니까 요 때만 또는 되지 나머지는 재보험 사업은 다 뭐다? 농장은 회장과 협의를 거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정부외이자 다른 기관으로부터 출연금도 기금의 지원이다. 그죠? 예, 기금 재원을 어떤 걸로 할 것이냐? 예, 그런 것도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고 있죠. 자, 재보험 기금에 관련되는 거 당연하게 이런 것들이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니까 이것으로 구성해 봤네요. 자,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 농장은 또는 회장, 이거 벌써 틀렸죠? 예, 그 협의를 거쳤는데, 그쵸? 여기서 틀렸고요. 기금관리 수탁자는 요게 이제 농구먼이 되겠죠.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회계연도 언제까지 한다고요? 2월 15일까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짜 한게 거 거의 없었죠? 이 정도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월 말까지 하면은 전년도에 얼마 썼고 이런 거를 다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2월 15일 조금 여유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틀렸네요. 자, 그리고 이제 농장 또는 회장은 기금관리 수책자로부터 제출을 받은 여기 또 뭐가 됐죠? 예, 여기도 무조건 넣고 뭐요? 농장 또는 이게 돼 있으면 무조건 다 틀린 겁니다. 그렇죠? 예, 약정서 맺는 거 빼놓고는 무조건 넣고 농장은 회장의 그 협의를 거쳐 협의하여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이것도 틀렸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맞죠? 예, 제출을 받은 기금결산 보고서 2월 15일까지 제출하면 그걸 갖고 검토해 갖고 심의 시비를 거쳐 갖고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나머지는 맞고 요게 틀렸죠? 그러니까 다 요게 지금 이제 틀린 부분은 요겁니다. 4번이 그럼 맞네요. 농장은 해야 협의를 하여. 그죠? 이렇게 돼 있어야 맞죠? 기금의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국채나 공채, 증권의 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기금을 어떻게 이제 가만히 또 쌓아놓고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7번은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보험 사업자가 농장에게 제출하여는 사업계획서. 시범 사업을 하면, 야, 우리 이렇게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걸 골라보세요.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업기간 선정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보험상품을 어떤 걸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겠고, 재정지원도 당연하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쵸?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서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잘 봐보시면 사업의 운영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이런 건 뭐죠? 결과보고서, 사업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과 보고서를 또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따로 안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딱 문제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중단하거나 연장하거나 확대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결과 보고서의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나다 요것이 이제 사업계획서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이 과태료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잠깐 법상 하면은 무조건 놓고 얼마예요? 과태료는 1,000만원, 500만원, 딱 그것만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행령에는 어때요?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으로 더 세분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 문제를 낸 것은 300만원하고 200만원, 그거에 해당되는 뭡니까? 내용만 따로 뺐어요. 시행령에서. 나머지는 시행령에 하더라도 1,000만원, 500만원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300만원, 200만원짜리만 따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빼놔놨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보험업법을 위반했어요. 보험업법 위반하면 부당 권유행위라든가 이런 걸 금지행위를 위반한 거죠. 그쵸? 이렇게 금지행위를 한 경우 요 위반했네요. 그쵸? 이럴 때는 얼마요? 원래 500만 원인데 300만 원이다. 그죠? 조금 내려. 금지행위 위반해도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현재 농업재보험법에 있는 벌칙 및 과태료는 진짜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없는 거나. 자, 그리고 보험업법, 대부분 다 보험업법 위반한 거죠. 근데 요게 이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했어요. 명령을 위반하니까 요거는 300만 원. 그렇죠? 200만 원짜리 딱 하나 있었죠. 200만 원은 뭐냐? 명령을 위반한 게 아니고 금융위원회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조금 약소하다 해갖고 200만 원이고요. 나머지 이제 그 농업재보험법을 위반한 거야. 야, 농작물 재보험 이번에 총 몇 건 들었는지 계약 건수 보고해. 이렇게 했을 때 그 NH농협 손해보면서 뭡니까 보고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럴 때 얼마를 과태료를 매긴다고요? 300만 원. 이거 뭐 손방망이 쳐버리죠. 막 거부해도 300만 원밖에 뭐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300만 원짜리 3개 있고 200만 원짜리 하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시행령에서도 똑같이 1,000만 원, 500만 원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합하면 1,100만 원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과태료 부분도 공부가 다 끝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 요령인데 손해평가 요령은 더 쉽습니다. 농업재보험 법령도 쉽지만 손해평가 요령은 법 규정이 18개밖에 되지 않고 거기서 거의 한 8문제, 9문제가 법 규정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쉽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고득점 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농업재보험법이 가장 고득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80점 이상 못 맞추면 잘못된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보험의 종류에 해당되는 거, 양식수산물은 이거는 아니죠. 그죠? 요거 빼고 나서 가다라, 요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문제들로 주로 이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이제 위촉교육, 손해평가인, 그죠? 요거는 이제 법규정에 있는 내용만 딱 알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찾는 거네요.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으로 위축된 자를 대상으로 몇 년마다 1회 이상을 보수교육은 요거는 이제 법 규정이 없는데 뭡니까 사업 시행 지침에 나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법이 매년 약관이 매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적어도 3년에 한 번 정도씩은 보수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이 틀렸다 하고 된방 쉽게 벌써 답은 체크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그 뭐죠? 예, 법 규정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읽어봐 보시면 손해평가령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41번은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재해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인에 대해서 위촉을 취소해야 되는 게요. 아이구야, 위촉 취소. 예,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되죠? 예, 금치산자나 이런 것들, 되더라도, 금치산자가 되어도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손해평가인은 어떻다? 일반 자격증과 동일한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그 뭡니까? 위촉을 취소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1번은요. 그 위촉 당시 피해 한정 유견인 그죠? 요게 이제 뭐죠? 그 한정치산자, 옛날로 따지면은 한정치산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예전에는 법에서 취소가 됐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은 취소 사유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취소 사유가 안 됩니다. 오늘 취소 사유가 아니다 하는 거 법이 개정된 것도 알아야 되니까 지문을 집어넣고요. 30조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뭡니까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취소를 해야 되는데 3년이 경과돼 버렸어요. 그러면 취소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도 취소할 수 없는 거고요. 3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평가 신뢰성을 크게 악화시켰어요. 이럴 때는 취소가 아니라 뭐죠? 위촉을 그렇죠. 예. 해지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이거는 위촉 해지 사유고요. 현지 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했어요. 아이고 이거 진짜 아니 그 손해평가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내용을 기재해야 되는 걸 허위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큰 잘못이죠? 예, 이 경우에도 취소가 아니라 뭐다? 해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취소 사유는 있다 없다? 없음.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해마다 출제되니까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2번은요, 교차 손해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제 나왔네요. 자, 교차 손해평가를 위해서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는 지역 손해평가인이 1인 이상 포함되게 되죠. 예, 그러니까 벌써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요, 교차 손해평가 법 규정 그대로 제가 뭡니까 문제를 구성했으니까 다시 한번 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에 실시한 손해평가의 결과와 업무를 수행한 손해평가반 구성을 기록할 수 있는 현지 조사서를 마련해야 된다. 맞죠? 재해보험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 자,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해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나 손해평가하러 왔습니다. 선생님이 있는데 아니 나 손해평가 안 받아. 가시오. 이래 됐어요. 이럴 때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한테 통지하고 그렇죠? 예, 현지 조사서를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법에 이렇게 돼 있죠? 법 규정에. 그렇죠?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3번은요. 정당한 사유지 손해평가반에 작성한 현지조사 서명을 거부해요. 예, 서명을 거부합니다. 손해조사는 다 받았어요. 다 받고는 아유 선생님 현재 이렇게 수확량이 이렇게 조사됐네요 하고 서명해 주세요 했는데 아유 왜 이렇게 많이 돼 있어. 수확량이 이만큼 안 될 텐다고 거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손해평가 결과를 그냥 통지해버리고 거부하면 예, 서명 없이 그냥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 사업자한테 제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이거는 뭐죠? 예. 이것은 바로 뭡니까? 처음부터 손해평가를 받지 않겠다. 거부할 때만 이거지. 그렇죠? 예. 그냥 현지 결과 손해평가 결과를 그냥 야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그냥 서명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냥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3번이 옳지 않은 거가 되겠습니다. 4번은 법 규정에 그대로 있는데 새로 이제 신설된 법조항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반의 현지 조사서를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히 작성해서 가입자한테 설명한 후 이를 서명받아 재보험사업자에게 최종 조사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제출하도록 돼 있죠. 이게 이제 새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새로 신설된 조항이 바로 이거죠. 예, 그래 하우스 등 원예 시설과 축사, 즉 시설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조사하는 것이 좀 더 까다롭고 어려우니까 7영업일을 초과해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외 조항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 검증 결과. 이것도 잘 나오죠? 예, 옳지 않은 것은 됐습니다. 자, 1번 농장은 재보험사업자라 하여금 검증조사할 수 있고 재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예응이 되고 결과를 농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법 규정 그대로 맞고요. 자, 2번은 사업관리 위탁기관, 즉 뭐죠? 농구먼이 되겠습니다. 농구먼이 검증조사를 할 때는 그 결과를 검증조사 해봐보니까 야, 피해율이 이렇게 나왔어 하고 재보험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처음에 그 뭡니까? 그 손해평가하는 피해율이 80% 나는데 뭡니까? 검증조사 해보니까 20%밖에 안 되는 거야. 야, 이렇게 엄청나게 왜 이렇게 피해율이 높게 됐어? 그에 대해서 뭐죠? 예,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겠죠. 야, 그 손해평가한 사람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정확히 다시 한번 물어봐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고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보험사, NH농협 손해보험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연하게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법에 일이 돼 있으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도 재보험사업자 및 법이 지배되는 농업재배사업 위탁 관련 기관. 그렇죠? 예, 그러니까 NH농협 손해보험이나 농구먼에서 뭐죠? 예, 검증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탁받은 기관은 손해평가라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쵸? 전부를 하지 않고, 목적물, 실시한 본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해서 하는 것이 뭐다? 검증조사다. 그리고 이제 재조사는 뭐예요? 바로 요거죠. 검증조사 결과, 검증조사를 했는데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80% 피해를 났는데, 검증조사 해보니까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다시 이제 뭐죠? 재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그죠?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이제 진짜 배기로, 뭡니까? 뭘 해야 되죠? 다시 조사한다 해갖고 재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검증조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게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문제는 이제 검증조사를 갖고 재조사 이렇게 바꾸거나, 그렇게 문제가 출제되니까 요걸 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은 손해평가 단위도 매년 출제됐죠? 자, 여기는 이제 꽃이라고 있는데, 원래 이제 농작물은 농지별 이거잖아요. 농작물은 농지별인데, 고추는 농작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돼지는 개별, 가축별 맞습니다. 그렇죠? 비닐하우스는 시설물이죠. 농민 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과는 뭐 과수원별. 일견 맞는 것 같지만 사과는 결국 뭐예요? 농작물이잖아요. 그렇죠? 농작물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농지별, 과수원별이 아니고 농지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과나 막 이렇게 과수원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뭡니까? 보험 계약상으로는 이거 갖고 하나의 농지로 보는 거죠. 그죠? 과수원으로 보지 않고. 그래서 농지별인데 여기에 과수원별 됐으니까 여기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6번은요, 보험가액,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입니다. 그쵸? 갈로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 이렇게 됐네요. 자, 특정 위험 방식 인삼은 가입 면적에 보험가입 당시에 단위당 가입 가격에 곱하여서 산정하며, 그쵸? 그리고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 면적, 연금 등이 가입 당시에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보험 가액에, 그쵸? 그래서 그 보험 가액보다도 보험 가입을 더 많이 했으면 이럴 때는 보험 계약상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 우리 농작물 재보험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 가액이 되겠고요. 자,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은 저가 전에는 종합위험을 보장하고 저가 종료 후에는 특정 위험을 보장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요새 이제 보험가액은 저가 후에 착가수 조사를 통해서 산정한 무엇에 보험가입 당시에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제 뭐죠?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지 않고 기준 수확량이라고 하죠. 기준이 된다 해갖고 기준 수확량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합이용 방식 보험가액은 이게 사실은 이제 입법상 좀 잘못된 건데, 실질 이게 가장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보험가액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종합이용 방식은 위험 방식은 과실 손해보장도 종합이용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잘못됐지만 입법상 오류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는 이제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보험증권에 게재된 보험 목적물의 무엇의 평년 수확량, 평년적으로 이 정도 얼마가 수확되는가 그 양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가격을 곱해버리면 보험가액이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보험가액을 산정하네. 보험가액을. 그죠? 단위당 가격을 곱해갖고 보험가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이 만약에 1000kg이고 kg당 가격이 10,000원이다. 그러면 얼마요? 총 여기서 수확이 될 수 있는 것은 1,000,000원. 그렇죠? 그러니까 1,000,000원을 보험가액으로 딱 선정하고 그거를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뭡니까? 만약에 100%로 들었다면 1,000,000원을 보험 가입 금액으로 들겠죠. 그래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약 1,000,000원짜리가 이번에 피해가 얼마쯤 났나, 그거를 이제 산정해서 지급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평년 수확량 해갖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7번은요, 가축 및 농업 및 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이것도 여러분께서 이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축 재보험의 보험금을 구하세요. 시설물의 보험금을 구하세요. 하려면 당연히 이걸 기본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단지 우리는 이제 당사자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그 약관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기본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그렇죠? 송아지 때 가입했지만 뭡니까? 원령 20개월째 폐사가 되면 그때 뭡니까? 보험 목적물이 그 수량 한두다, 두두다에다가 그 적용 가격, 그 현재 20개월 된 것이 현재 그 뭡니까? 그 경락 가격이 얼마 되는지 이런 것을 곱해서 보험 가격을 산정하겠죠. 맞습니다. 가축에 대한 그 적용 가격, 이렇게 이 적용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냐 그거예요. 보험사가 발생한 딱 곳에서의 시장 가격 등을 감안해 가지고, 그죠?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서 산정한다. 이거 뭐 만약에 죽은 것은, 그래서 현재 우리 그 가축재보험 같은 경우는요, 전전을 가격을 갖고 뭡니까?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보험 가입 당시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사자 가입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따른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보험 가입을 어떻게 해야 된다? 협정 보험 가입. 그거는 뭐 몇 개월째 죽은 거와 상관없이 만약에 그 소가 폐사가 되게 되면 300만 원짜리라고 우리가 미리 처음부터 정해서 가입하죠. 그렇게 되면 그 300만 원짜리가 죽었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정한 것이 있다면 그 방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약정이 더 우선이다. 왜? 그 계약이란 거는 결국은 4인 간의 계약이니까 4인 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함부로 국가가 간섭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다만 이 약정이 뭐죠? 그 공공질서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뭡니까?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그런 잘못된 계약이라면 그럴 때는 국가가 간섭을 해서 그는 그 약정은 무효야. 이렇게 이제 개입하겠죠. 자, 3번은요.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 목적물의 제조달 가액에서 감가상각률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자감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시설물은 왜냐하면 감가상각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거고, 단지 이제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한다?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 목적물이 제조달 가액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거 식품가액이에요. 그렇죠? 원상복구 비용.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 규정에도 원상복구 비용,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비용을 말한다 했으니까 이게 이제 틀리게 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8번부터는 이제 그 보험금 산정하고
뭐죠? 손해조사 방법, 그런 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마무리 특강 때는 1회부터 11회까지 문제를 전부 다 풀어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서 공부를 하시면 적어도 이제, 뭐 서너 문제 나오는 데서 적어도 반 이상은 충분하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예측했을 때, 수학감소보험금 구하는 것이 이제 가장, 농작물 재보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니까, 예, 보험금을 구하는 걸로 한번 문제를 내봤습니다. 이럴 때는 수학감소, 피해를 얼마인가 낳는가를 구할 때는 피해는 뭐요? 평수 미평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평년 수확량이 얼마입니까? 2000이죠? 예. 2000에서 빼기 수확량 500. 아유, 이거 다 적어야겠습니다. 2000에서 빼기 500 빼기 미보상 감수랑 100을 빼고요. 나누기 평년 수확량. 평수 미평.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600이 빠지니까 1400이 되겠네요. 1400 나누기 2000이면 얼마입니까? 70%가 되겠네요. 그죠? 피해율이 70%입니다. 예,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죠? 가피자 공식에 대입하면 되죠. 보험금은 가입금액 1000만원. 제가 이 글자 적는 게 이게 숙달이 안 돼가지고요. 1000만 곱하기 피해율이 70%. 자기부담 비율이 가피자 20%죠. 예. 그러면은 50%만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니까 얼마요? 1000만 원에 50%는 5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산식은 여러분께서도 2차 공부에도 반드시 이거는 필요하니까요. 꼭 요 정도는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분자로 문제를 출제했는데 과실손해보험금은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그 과실손해보험금 기출문제가 나오는 게 주로 뭐예요? 피해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그런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복분자가 좀 까다로운데 실질적으로 복분자의 피해율은 피해가 얼마나 났나를 따질 때는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어이구 죽은 뭡니까 고사된 거 결과모지수가 몇 개인가, 한 포기에 요거 두 개가 죽었어. 그러면 총 뭐죠? 만약에 보험 이 평형 결과모지수는 뭐냐면 보험사고 나지 않으면 몇 개가 뭡니까 달린다는 거죠. 5개가 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피해가 얼마나 났어요? 40% 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산정하는 겁니다. 고사 결과무지수 나누기 평형 결과무지수. 요 당연하게 여러분께서 다음에 이것도 이 과목에서는 당연히 아셔야 되니까 미리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지급되는 보험금은 뭐예요? 대부분의 농작물 재보험은 가피자 공식 아셨죠? 여러분 잘 모르시면 가피자 공식 그냥 떠올리시면 돼요. 200만 원 곱하기 피해율은 40%, 자기부담 비율이 20%네요. 빼기 20%. 그러면은 지급되는 보험금은 20%만 지급된다는 얘기죠. 200만 원의 20%는 40만 원. 그렇죠?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요것이 좀 특이해서 제가 문제를 냈어요. 저가전종합 문제 기본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문제는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죠. 예, 태강호 집하지. 예, 그 뭐죠? 5종환장 특약을 가입했을 때 저가전에 보장하는 제는 태강호 집하지. 그리고 저가 종료 이후에는 태강호 집하지 1가. 예, 그 정도 출제가 주로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착가 피해 조사, 낙하 피해 조사는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주로 이제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요 문제는요, 그 적정 문제인데, 이제 사과의 조사 방법에서 전수조사. 대부분의 이제 뭡니까? 농작물 재보험에, 보험사가 낮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손해평가를 나가게 되면 전부를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 표본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수조사하는 경우는 몇 가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계 탈고하는 농지라든가 이런 부분만, 보통 이제 전수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표본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뭐죠? 사과 같은 경우도
전수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언제냐면 낙가 피해 조사. 요게 이제 좀 예외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숭아 가수원에 만약에 그 태풍이 불어서 뭡니까? 복숭아가 많이 떨어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복숭아 가수원에 가서는 표본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낙가피 조사에도.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저가전 종합 상품 사과배 단감 떫은 것만 낙가피 조사는 전수조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거다 보니까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가피 조사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농업재해보험 법령은 그 다 25문제 풀어봤는데 공법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법 규정에 야 이건 맞다 틀리다 해석하고 이런 게 없죠. 예,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제가 가능한 한 지문도 다 읽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 문제도 여러분께서 이 모의고사 문제 있죠. 요 순서대로 여러분께서 이번에 5월 9일 날 시험장 가면 출제가 되니까 꼭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실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고 복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모의고사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